자, 우리가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그 3D Max에 있는 모디파이어 기능들을 쓰는 것들 중점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쓰는 것. 그래가지고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예시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형을 꺼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그 시메트리부터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시메트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시메트리 X, Y 해가지고 우리가 X 켜서 많이 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에디트 폴리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모디파이어 리스트 셋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에디트 어디 갔어? 에디트 폴리. 자, 이렇게 놓고 얘를 여기서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죠? 이 시메트리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결국? 그쵸? 거울상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말고도 우리가 미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 시메트리는 일단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보이는 이 주황색 요 플랜 있죠? 이 주황색 플랜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에서 거울상으로 하니까 요 반대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가 고정이냐? 그럼 고정이 아닙니다. 자, 여기 열어보니까 말 그대로 거울상이니까 이름이 뭐예요? 미러죠? 요걸 움직이니까 거울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한 겁니까? 이게? 거울이, 우리가 거울 앞에 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울로 다가서면 거울에 비치고 있는 내 모습도 다가오죠. 똑같은 거잖아. 거울을 이렇게 멀리 놨는데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거 회전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걸어서 또 회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회전이 가능하다. 자, 요렇게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여기에서 이 부분을 뭐 따로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은 따로 편집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되게 복잡하고 막 하기 힘들 것 같은 반복되는 모양을 만들 때 상당히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4분의 1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메트리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메트리 하면 항상 여기가 겹쳐지는데 이렇게 쓰는 게 뭐 이거밖에 없나요? 라고 하면은 웰드 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안 하잖아요. 안 붙입니다. 이렇게 슬라이스, 미러 면에서 자르기. 미러 면에서 안 자르면 그냥 도형이에요. 각각의 도형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 붙이고 각각의 도형들로.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더해준 다음에 이렇게 그냥 떼서 이렇게 써도 돼요. 복사가 자동으로 된 거지 이게 붙은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 옵션에서 이거를 체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메트리 활용법이었고, 우리가 미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그럼 미러라는 게 그냥 시메트리 안에만 있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미러가 여기 있습니다. 미러를 딱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카피 X 오케이 했더니 이렇게 돼요. 이게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내가 이거를 중심에 놓고 에디터블 폴리를 한 다음에 절반을 자르고 중앙점이 중심일 때 프론트에서 왼쪽을 다 날린 상태라면 미러를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반대편 카피돼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작업을 할 때 같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메트리가 나오기 이전의 기능들은 여기 있는 미러를 통해서 인스턴스로 놓고 썼다. 자, 인스턴스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작업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미러가 시메트리가 없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이 옛날 작업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안 쓰는 거라고 생각될 수 있겠는데, 그럼 미러는 왜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겠죠. 오브젝트를 뒤집어야 된다 라고 할 때 미러를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안 쓰던 기능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폭넓게 둘러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뭐가 있냐. 자, 내가 이거를 이제 하나로 작업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어태치해서 여기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3번 누르고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되고, 컨트롤 누르고 버텍스 클릭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웰드 하면 이렇게 딱 붙는 겁니다. 됐죠? 네,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자, 이렇게 복사해서 이 위에다가 여기다가 얹는데, 이걸 여기다가 딱 맞게 얹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에 뭐가 필요했었죠? S를 눌러서 스냅을 걸어야 했어요. 스냅은 그리드 스냅은 빼고 버텍스와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 두 번째 옵션에서 에나벨 렉시즈 컨스트레인트 키면은 됩니다. 방금 전에 창은 어떻게 띄웠어요? 스냅에서 우클릭. 됐죠? 그럼 이제 스냅이 켜졌으니까 딱 맞게 됐죠? 그죠? 중간에도 딱 맞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중간에 딱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를 Shift 누르고 드래그해서 여기다 딱 놓고 이거를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됐죠? 하나, 둘, 두 개 더 필요하니까 두 개 더. 됐죠? 인스턴스로 할 거예요. 자, 이거를 Shift 누르고 드래그해서 몇 개야? 4개, 6개 이렇게 하면 인스턴스로 하면 이렇게 쫙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기울이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움직인다. 그죠?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 부분 반복되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복사, 그리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할 수 있는데, 좀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얘를 이 중간에 뭐 임의로 복사를 해서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몇 줄에서 복사하면 뭐였어요? 컨트롤 V 맞죠? 그 다음에 인스턴스로 복사하고, 요거를 써볼 거예요. Select and Place. 자, 이건 뭐냐? 자, Select and Place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면을 따라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측면에다 얘를 배치할 때 정말 편하게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하나 복사해서 저놓고 또 컨트롤 V에서 또 복사하고, 그 다음에 또 요걸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붙여놓을 수 있다.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모디파이 리스트로 들어가서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볼 거는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형태 변형에 관한 거예요. 자, 밴드를 거니까 이렇게 앵글로 클릭하고 드래그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가능하더라.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기울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그러면 디렉션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디렉션을 마이너스 90, 앵글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모디파이어를 사용해서 여러 오브젝트를 동시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해 줄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밴드는 이렇게 각도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밴드에 어떤 특징도 있냐면 이 리미티드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나는 여기까지만 구부러지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기까지 구부러지게 하고 싶어요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어퍼 리미트, 그리고 요게 로워 리미트. 로워 리미트는 뭐가 있어요? 로워 리미트는 어퍼랑은 다르게 최저값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최대값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밴드를 할 때도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밴드의 그 공유를 정해줄 수 있어요. 어디를 잡을 건지. 그죠? 뭐 요런 게 밴드였다. 자, 그리고 밴드 말고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이제 슬라임 할 때 썼던 FFD가 있습니다. FFD 333만 봤었죠? 컨트롤 포인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봤었어요. 그죠?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꺾거나, 이게 저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포토샵에서 컨트롤 T 누르면 나오는 자유 변형. 근데 이제 그게 3차원 버전인 거다 보니까 XY만 있는 게 아니라 Z축까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보면은 라티스라는 것도 있고 밑에 셋 볼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셋 볼륨은 뭐고 라티스는 뭐냐 이러면은, 셋 볼륨은, 자, 우리가 컨트롤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지운 다음에, 자, 지우고 여기서 이제 셋 볼륨을 선택하면은 이 볼륨 컨트롤 포인트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녹색으로. 그죠? 근데 이게 내가 이거를 조정할 때 나는 여기에서부터 조절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밑에는 자잘하게 안 건드리고 싶고 위에 부분을 더 자세히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셋 볼륨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점의 위치를. 이렇게 점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꺾어 가지고 주게 될 때 이렇게 주게 되는 이 영향 위치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있을 때와는 다른 형태로 나오게 돼요. 이런 겁니다. 소스 볼륨을 찍으면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생겼었나? 그죠? 디스플레이, 라티스는 뭐예요? 선 보이기. 항상 선이 보이면 좋겠고, 컨트롤 포인트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최초로 되돌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셋. 최초로 되돌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셋 볼륨과 컨트롤 포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러면은 저거를 쓸 때 저걸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없냐. 우리가 FFD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는 넘버 자체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넘버를 2개로 놓고 높이만 4개로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기서 이제 요렇게 잡고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여기. 그죠? 어차피 중간에 사용 안 할 거니까 없어도 되잖아. 근데 하다 보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중간에 한 칸 늘려주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스를 가변으로 쓸 수도 있다.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FFD 박스를 쓰면 이렇게 셋 넘버 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쓸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FFD는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크게 둘둘둘 셋셋셋 넷넷넷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금방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 에디터 폴리는 아까 봤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자, 이렇게 꺾이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작업하다 보면. 그죠? 꺾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스무딩 그룹을 통해 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스무딩 그룹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잡았을 때 이렇게 하나로 잡히면 괜찮은데, 가끔씩 여기서 의도치 않게 이렇게 꺾인 상태로 못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의도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정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스무딩 그룹 아무리 조작해봐도 이게 안 돌아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에디트 노마를 씁니다. 자, 에디트 노마를 보면 여기만 선이 두 개죠. 여기는 선이 몇 개예요? 점 하나에 선 하나, 그죠? 근데 여긴 점 하나에 선 두 개예요. 여기는 왜 그런가? 이쪽 면에서 링크되는 버텍스가 이쪽 면에서 링크되는 버텍스와 서로 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되돌려요? 그러면 컨트롤 A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리셋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리셋. 그 다음에 우클릭하고 요거를 컬랩스 2 딱 해주면 이렇게 딱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선택하고 클리어하고 1번 딱 눌러주면 이렇게 다시 잡혀요. 에디트 노멀에서 리셋해주고 더해주면 된다. 컬랩스 5는 왜 안 했어요? 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인스턴스 상태잖아요. 인스턴스가 풀려요.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를 해도 인스턴스가 풀려요. 그러니까 동시에 작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못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우클릭해서 에디터블 폴리에서 더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보자. 또 뭐 있냐? 자주 쓰는 거. 오픈 섭디. 오픈 섭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면을 늘려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네, 요거는 기반이 저거 기반입니다. 넙스 기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브러시에서 면 늘릴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면을 늘려줘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뭐 썼었죠? 터보 스무스 썼죠. 이 모양이 살짝 다르게 나오죠? 방금 거랑. 그럼 왜 우린 터보 스무스 써요? 라고 하면, 이 기능을 활용하려고 터보 스무스 썼던 거예요. 이 기능.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스무딩 그룹인데, 스무딩 그룹에 의한 각 꺾임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쓰고자 터보 스무스를 쓰는 겁니다. 오픈 섭디에서 뭐 써요? 못 써요. 걔는 그냥 둥글둥글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들 보면 이렇게 특정 면이 딱 꺾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 만들 때 편하게 쓰라고 요거 서페이스 파라미터 스무스 리졸트의 스무싱 그룹을 체크해서 이렇게 써주게 된다. 이런 겁니다. 오늘 터보 스무스도 받고, 저것도 받고, 또 다른 게 또 뭐 잔뜩 있는데, 우리 자주 쓰는 것들 중에 요거를 봐야 되려면 요거를 설명해야 되겠네. 잠깐만요. 자, 이제 실린더로 와서 이거는 이제 그 모디파이어 기능이랑은 조금 다른 건데, 우리가 특정 구간의 엣지를 여기에 동그랗게 링으로 똑같이 따라가는 애들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팔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반지를 만든다든가, 생각해보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두 개를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Create Shape from Selection을 눌러주면 돼요. 이거를 왜 지금 설명하고 에디터블 폴리 때는 설명을 안 했느냐, 그때도 뭐 잠깐 넣었을 수 있는데 속성이 여기에 좀 더 가까워요. 모디파이어 쪽에 생각해보면. 자, 그래서 렌더링에 에나벨링 뷰포트를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띵니스를 조절하면 두께가 조절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금방금방 만들 수 있게. 이거 면이 너무 많은데 면 적게 써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요거를 조절하면 됩니다. 인터폴레이션 스텝과 사이드를 조절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로우 폴리곤 그 특성에 맞게 이렇게 면수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사이드, 인터폴레이션, 그리고 이제 띵니스, 그리고 앵글, 돌리기. 요렇게 돌리면 그 슈퍼마리오 거기 나오는 그 뭐라 그래? 맞아, 배수관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 이게 되게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잘 쓰면 도움이 크게 돼요. 뭐다? 이게 엣지의 크리에이션 프롬 셀렉션이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뭘 설명하려고 그랬었냐면, 봅시다. 됐고, 푸시. 자, 푸시는 이렇게 면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죠. 푸시 이렇게 면을 증가시키는 거면 그냥 크기를 키우면 되잖아요. 뭐하러 푸시를 씁니까? 이럴 수 있죠. 자, 푸시가 이렇게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푸시를 해볼게요. 푸시는, 자, 푸시 쓰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빵빵하게 부푸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빵 부풀리듯이. 빵빵하게 이렇게 부풀리는 거기 때문에 크기가 커진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부피가 증가한다는 느낌.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풍선을 부는 것 같은 거예요. 풍선이 물론 크기가 커지는 것도 커지죠. 근데 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노멀 방향이라고 해서 오브젝트 중앙으로부터 뻗어나가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그 각도가 있거든요. 버텍스 각도. 그거에 맞춰서 부풀려지는 겁니다. 이게 푸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쉘이라는 게 있습니다. 쉘은 우리가 가장 빠르게 오브젝트의 두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오브젝트는 원래 한쪽 면만 있고 반대쪽 면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자, 플랜을 하나 놓고 여기에서 밑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쉘을 걸면 두께를 생성해서 이렇게 블록 형태로 만들어준다.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하고 바로 생성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선생님 캐릭터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몸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떼어낸 다음 쉘을 걸면 갑옷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캐릭터에서 갑옷을 근육 형태로 선택한 다음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쉘. 뭐 액세서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캐릭터 팔에서 팔찌를 만들고 싶은데 캐릭터 팔에 정확하게 맞는 걸 만들고 싶다. 그럼 아까 전에 뭐가 있었어요? 크리에이션 프롬 셀렉션 해가지고 엣지에서 루프로 선택한 다음 팔찌를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어깨 갑옷 만들고 싶다. 어깨 부분 선택해서 복사해서 떼낸 다음에 쉘을 걸어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쉘의 활용도가 높다. 자, 그랬고 꺼져 있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봅시다. 쉘까지 봤고 이후로는 딱히 그다지 없어요. 요것도 재밌는 게 하나가 또 있네. 요것도 봐야 되겠네. 이거를 면을 조금 늘려볼게요. 그리고 면을 늘리고 쉘 두께를 증가시켜야 되겠다. 너무 많은가? 아니다. 한 이쯤 하고 쉘에서 세그먼트를 2번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걸 우클릭해서 에디터블 폴리에서 에디터블 폴리화 시키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스피어리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바로 원이 돼버렸죠. 스피어리티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원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신기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폴리스페어라고 해요. 폴리스페어. 그러니까 면이 사각형인 원. 그냥 스피어는 이렇게 안 생겼죠. 그죠? 이건 이렇게 안 생겼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 네. 지오스피어는 애초에 삼각형이잖아. 그죠? 그 요거는 요렇게 되죠. 근데 저거 조금 더 잘 만들려면 좀 바꿔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걸 걸어줘야지. 어디 갔니? 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각이 져버리니까 각을 하나로 만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 갔어?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하나로 됐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됐죠. 이거 폴리스페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거 스페어리티. 자, 그리고 이제 테이퍼라는 것도 있는데 다 모형 변경 관련된 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UVW도 모디파이어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건 대체적으로 이렇게 형태 변형에 관한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커브가 있는데 이렇게, 그죠? 어마운트 값에 따라서 이렇게 커브 값이 들어가게 돼 있다. 이 테이퍼입니다. 한쪽 면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시메트리를 걸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 있고 또 트위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트위스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이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6개로 해두고 하이트 세그먼트를 12개로 해준 다음에 이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여기서 이제 트위스트를 걸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360, 720도 이렇게 됐죠? 빙글빙글 돌죠? 그럼 우리 여기서 이걸 뭘 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선택해서 한 칸 건너 하나, 한 번 더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칸 건너 하나 됐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걸어버리면 Create Shape Selection 됐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거를 앵글을 이렇게 잡아주고 일로 해주고 두께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이러면 이런 식의 형태의 오브젝트를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다. 됐죠? 그죠? 8가 12가 그래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 줄 수 있다. 오늘은 이제 이런 거를 기능을 한 번씩 써보는 걸로 해보면 되겠네요. 쭉 보면서 한 번씩 써보면서 아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나중에 내가 모델링 할 때 요거를 활용해서 쓰면은 더 여러 가지 응용해서 쓸 수 있겠다. 네, 이런 거를 봤습니다.